안녕하세요. 수채화 작가 김수산나입니다. 이번 풍경화는 라이너 펜으로 스케치한 후 수채 물감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연필로 흐리게 위치와 덩어리를 잡아놓고 방수가 되는 펜으로 자세히 스케치했지요. 하늘은 세룰리안 블루 한 가지 색상이면 충분합니다. 물의 양으로 색의 무게를 조절하는데 이 하늘은 드라마틱한 구름이 필요치 않기에 블루로 그저 연하게 발라놓았습니다. 첫 초록은 에메랄드 그린과 리프 그린을 붓에 가득 묻혀 칠했습니다. 나무진피나 풀잎처럼 물을 머금은 식물들은 종이 위에 물방울이 남겨지도록 칠해야 도톰하고 촉촉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 그림 역시 늦여름의 그 깊은 초록과 햇살이 살아있듯이 완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색에 섀도우 그린을 섞어 만든 짙은 색으로 덮어갑니다. 평붓의 모서리를 이용해 색을 모아 종이 위에 얹어 놓는다는 기분으로 붓을 사용하지요. 이럴 때 종종 터치가 겹쳐 올라가도 되고 화지에서 서로 섞여도 보기 좋습니다. 짙은 색일수록 터치와 터치 사이를 조금씩 남겨놓아서 숨구멍처럼 틈새를 두어야 공간감이 생깁니다. 로우 엄버와 그리니쉬 옐로우를 섞어 만든 가라앉은 갈색으로 나뭇잎 색에 변화를 줍니다. 나뭇잎 채색은 밝은 색부터 어두운 색으로 천천히 단계를 높여가며 채색하는 것이 편안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물감은 홀베인 물감인데요. 붉은색과 초록색의 발색도가 예쁘고 색상 종류도 엄청 많습니다. 물론 가격도 사악하기에 1년에 한두 번 마치 김장하듯이 작심하고 구매하는 편입니다. 크림슨 레이크의 울트라마린 딥과 그리니쉬 옐로우를 섞어 만든 보라 계열 색으로 그림을 기둥처럼 받치고 있는 굵은 나무를 채색합니다. 어두운 곳은 이렇게 보라 톤으로 시작했지만 밝은 면에는 갈색 톤으로 변화를 줘서 나무 본연의 색상을 찾아 놓습니다.
건물의 그림자면을 먼저 칠하고 있습니다. 빛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무채색 역시 물감보다는 물이 많게 만들어 칠해야 공간감 있는 그림자로 표현됩니다. 물맛이 너무 적은, 그러니까 공간감 없는 무채색이란 그냥 검정 테이프를 붙인 것 같은 걸 말합니다. 그림 그리고 있는 카페의 열어놓은 창 바깥에는 커다란 참나무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테이블 위로 도토리가 툭 하고 떨어져서 놀랍고 반가웠답니다. 저렇게 그림 위에 두었다가 필통 속에 넣어서 가져왔지요. 뭔가 시애틀의 기념품이랄까? 저만 알고 있는 작은 기적의 기록입니다. 그 도토리 나무의 흔들리는 그림자가 제 그림 위에서 또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있네요. 바닥의 풀은 팔레트에 이미 만들어 사용했던 이런저런 색상들을 주어서 칠합니다. 사실 이렇게 작은 곳을 칠할 때엔 무슨 색을 섞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있는 색상들에 조금씩 색이나 물의 양을 다르게 해서 만들어 칠하면 편합니다. 부분 묘사를 하면서 그림의 밀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림 위로 출렁거리던 나무 그림자가 없어져서 화면이 평화로워졌는데 느끼셨는지요? 9월의 시애틀은 오후 5시를 넘기면서 해도 빌딩 숲으로 넘어가 아직 어둡진 않지만 그렇다고 밝지도 않은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카페가 6시에 문을 닫는다는 거지요. 대부분 카페들이 4시에서 6시 사이에 문을 닫기 때문에 저 같은 오후 생활자는 아주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이 서둘러 그림을 완성해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해질녘에 바쁘다고 세필 잡은 손이 점점 빨라집니다. 뭐 사실 은근히 좋기도 했답니다. 마감이란 뿌듯한 거니까요.
마무리를 향한 붓질이 바쁩니다. 흰색을 섞은 파스텔톤 그린으로 풀 묘사도 더하고 비어있던 곳을 찾아 마무리합니다. 이런 세필 시간이 표나지 않게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데 이때 집중력을 모아서 밀도의 강약 배분을 점검하며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킴스아트의 수채화 담당 김수산나였습니다.